그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만들어 볼게요.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이 모양이에요.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버튼을 지금부터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캔버스 한 가지를 준비하시는데요. 캔버스 사이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컨트롤 N 눌러서 바로 크리에이트, 바로 작성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한 다음에 먼저 오른쪽에 여러분들 한 가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빈 레이어 한 개를 만들어 줘야겠죠. 빈 레이어 한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진 빈 레이어에다가 동그라미 형태의 그라데이션 점증색이 된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시면 왼쪽에 동그라미 마크 선택해 주어서 정원 한 개를 만들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정원에다가 우린 뭐 할 거죠? 그라디언트 색상을 빈 레이어에다가 채워 넣어줄 계획입니다. 그라디언트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왼쪽에 보시면 위에서 1, 2, 3, 4, 5, 6번째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던지 꾹 누르 계시면 하위 메뉴가 보이고요. 그 하위 메뉴 중에서의 그라디언트 툴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뿅 누르신 다음에 상단 옵션 창에 가 보시면 색상 지형이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이때 클릭할 때 여러분들 주의사항 중에 한 가지 말은 뭐냐면요, 요겁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 2단 추가 아니에요. 2단 추는 프리셋이라고 해주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라디언트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설정이 아닙니다.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화살표가 아닌 요 색상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클릭을 뿅 누르시고 난 다음에 자, 얘의 구조를 잘 보셔야겠죠? 하단부에 있는 것은 컬러, 색상이고요. 상단부에 있는 것은 투명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때 하단 중에서의 첫 번째 있는 색상을요, 눌러주어서, 더블클릭 눌러주어서 뭐 밝은 색으로 하시건 어두운 색 하시면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저는 좀 어두운 색을 정해 주었고요. 오케이 하신 다음에 오른쪽은 왼쪽이 어두운 색이었다면 오른쪽은 밝은 색이 되겠죠. 만에 하나 왼쪽이 밝은 색이면 오른쪽은 어두운 색이 되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지정하시고요. 확인하세요. 상단의 불투명도가 둘 다 까맣게 100%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다 설정되어 있다면 OK 누르신 다음에 자, 우리는 지금 원형이에요. 왼쪽에 옵션 창에 보시면요, 선형인지 원형인지를 구분하세요. 저희는 지금 동그라미 여러분들 영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형태의 원형 형태, 레디얼 형태의 그라디언트를 쓸 계획입니다. 두 번째에서의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눌러주시고요. 가운데 중심 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찌끄르기 한번 해보세요. 원하시는 컬러가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자, 이것의 중심점이 어디고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것인데 꼭 중심점부터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요, 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야, 관계없어요. 한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요만큼만 좀 넣었다 볼게요. 시작이 여기였고요, 끝이 여기였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가 무슨 색일까요? 밝은 색이겠죠. 얘는 뭘까요? 어두운 색이었을 겁니다. 즉 이게 원에서의 이렇게 선택했을 때에 얘까지 어두운 색이고, 이 이유는 뭘까요? 다 어두운 색인 거예요. 그쵸? 방향과 공간을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살짝 틀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왼쪽은 밝게, 오른쪽은 어둡게. 원하시는 모양대로 이 끓기 현재를 보세요. 제가 여기부터 얘까지밖에 안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유는 다 어두운 색인 거예요. 그쵸? 끓기의 범위를 잘 알아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다 완성돼서 오른쪽에 레이어 확인해보세요. 레이어에 정상적인 원이 나왔다면, 그라디언트 색상이 나왔다면 깜빡깜빡이고 있었던 영역을 해제해야 합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영역을 해제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요 레이어 똑같은 거 한 가지를 복사할 테니 어떻게 하자입니까? 왼쪽에 이동 툴을 이용해 주어서 해당된 레이어를 Alt로 끌어 놓기 하시면 두 개로 복사가 되겠죠. Alt입니다. 컨트롤 T에 의해서 살짝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게 이쪽, 밝은 게 이쪽이었을 텐데요. 반대로 뒤집어 줄 거예요. 180도를 돌려주겠습니다. 정확히 돌리고 싶을 때 무슨 키 이용하실 거예요? Shift입니다. 정확히 180도를 돌려서 완성되었으면 엔터로 컨트롤 T를 마무리하시고요. 그러면 마치 움푹 파여져 있는 모양처럼 보이겠죠?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뭘까요? 이 복사했던 녀석을 또 한 번 복사합니다. Alt를 눌러서 또 한 번 복사. 다시 컨트롤 T를 이용해줘. 좀 더 축소. 다시 180도 회전. 자리해 주시고 엔터. 혹여나도 전 지금 스냅 기능 때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만에 하나 여러분들 현재 이 세 개의 레이어가 정렬이 안 됐어 라고 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에서부터 클릭, 그 다음에 Shift 키 눌러주신 상태에서 마지막 클릭, 연속된 세 개의 레이어가 지정되겠죠. 세 개의 레이어를 지정하신 다음에 상단 위로 올라와 보세요. 정렬된 사항의 단추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왼쪽 위아래 가운데 합니다. 왼쪽 오른쪽 가운데 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정 가운데로 몰아지겠죠. 세 개의 레이어가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추가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 어저께 텍스트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하신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글자에 여러분들 효과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그림이 완성되었다면 왼쪽에 타입 툴이라고 하는 T자 모양의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타입 툴입니다. 타입 툴을 누른 상태에서 쿵 누르신 다음에 대문자 EZEN 넣어 볼게요. EZEN 넣으시고요. 컨트롤 T에 의해서 적절하게 큼지막하게 크기를 맞추겠습니다. 큼지막하게. 그리고 요 위에 올려 놓으시고요. 글자 색상을 하얀색 만들 건데 이 글자를 여러분들 제어하기 쉽게 패널창 한 가지를 본 바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패널창에 있는 내용이 보시면 여기입니다. A자 모양의 패널창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나와 있나요? 혹시 안 나왔다면 이거 추가할 줄도 알아야죠. 어디에 가서 있었습니까? 상단 메뉴의 윈도우에 가시면 어디였죠? 캐릭터 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하시면 이러한 모양을 보이실 거예요. 가지고 와서 글자 색상을 어떻게 하자? 하얀색 만들자. 됐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안 배운 거예요. 바로 글자의 스타일을 만들어주기 위한 워프 텍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현재의 레이어는 뭘까요? 타입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글자 레이어는 따로 되어 있어요. 글자가 T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얘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왼쪽에 타입 툴을 눌러주세요. 타입 툴을 눌러주시면 상단 컨트롤 창, 옵션 창 중에서의 요 모양이 보입니다. 바로 워프 텍스트라고 하는 단추가 있어요. 1초만 머물러 보세요. 그 이름이 보여줍니다. 워프 텍스트입니다. 얘를 클릭을 뿅 눌러보시면 메뉴 상자를 볼 수 있어요. 워프 텍스트라고 해서요. 그 아래 보시면 스타일 나와 있겠죠. 스타일 눌러보시면요. 내가 지금 입력한 글자는 네모 형태입니다. 그 글씨를 이런 유형들로 모양을 변경해 볼 거예요. 말 뜻인 거예요. 한번 눌러볼까요? 첫 번째 눌러서 여러분들 첫 번째 위입니다. 아크 ARC입니다. 눌러보세요. 위로 슉 올라가 있죠. 그쵸? 여기에 아래에 보시면 밴드 보이시나요? 밴드요.
있죠? 이 밴드를 이용해서 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요 방향을 변경할 수 있죠. 이렇게요. 그죠? 다음 아크가 아닙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아치예요. 아치와 아크의 차이점 바로 뭐냐면 위쪽과 아래쪽은 둥글지만 아크는 뭘까요? 부채꼴 모양이에요. 아치는 뭡니까? 그냥 휘어진 모양입니다. 일직선이에요. 차이점이 있죠. 아치를 클릭해 보세요. 다르죠? 방향 바꿀 땐 밴드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밴드. 다음 그 아래 플래그 보이시나요? 깃발 플래그. 플래그 누르시면 물결 모양처럼 구불거립니다. 이 또한도 밴드 이용하시면 방향 바꿀 수 있겠죠. 정도를 바꿀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제일 마지막 아래 세 번째 보시면요 인플레이트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형태입니다. 인플레이터 선택해 보세요. 밴드를 올려보세요. 뚱뚱해지면서 오목해지죠. 그쵸? 자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그대로 가만히 보고만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요 OK 눌러주고요 컨트롤 T를 이용해 주어서 이 글씨를 제어해 볼게요. 이렇게요. 어때요? 그 위에 올라간 모양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요. 그쵸. 하지만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였었습니다. 자 바로 무슨 말 뜻이냐면요 이 상태에서입니다. 자 워업 텍스트 중에서의 여러분들 중간쯤 보시면요 멀기라는 게 있어요. 멀지라는 게 있는데요 눌러보시고 난 다음에 밴드 수치를 이용하시면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얘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당겨가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OK 컨트롤 T에 의해서 이 글자를 적절하게 안쪽 공간에 맞춰 보세요. 네. 이 글씨는 유형을 지정할 수 없는 글씨예요. 자, 이렇게 글씨를 넣어 주어서 내용을 만드는 건데, 근데요, 지금 거보다 아까 훨씬 나은데요? 아깝게 나은데요? 그쵸? 다시 바꿔볼게요. 위에 여러분들 워업 텍스트를 눌러 주어서 멀지 말고요. 아래 인플레이트 한번 눌러보세요. 자,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트 지정하신 후 밴드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끌어주시면 좀 퉁퉁한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OK를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T에 의해서 위아래는 많이, 왼쪽 오른쪽은 좀 얇게 만들어 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한 다음 대략적인 위치를 만듭니다. 엔터 하시고요. 자, 마지막에 한 가지만 지정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것 좀 먼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요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라디언트 할 때 혹시 색상이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요. 한 가지만 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경우의 수 이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요. 했는데 그라디언트를 눌러주어서 색상의 순서를 넣어주었고요. 그쵸? 넣고 난 다음에 OK를 꾹 눌러주어서 넣어주려고 하는데 요거네요. 요 위쪽에 보시면 옵션 사항에 혹시 지금 리버스가 선택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선택이 거의 되어져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되지 않습니까? 혹시 선택이 안 되어져 있다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반대죠. 아까 거랑. 선택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혼돈스러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위에 옵션 사항들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분명히 여기에서의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 넣었었을 때가 이게 잘 나오던데 왜 나는 안 나올까라고 하시면요, 얘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리버스인 거예요. 만에는 제 PC나 여러분들 PC들 중에서요, 여기 리버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하고 싶었다면요, 우린 달리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왼쪽이 밝은 색, 오른쪽이 어두운 색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모양들을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이 상황을 잘 보시고서 색상의 순서를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아마 설명할 때 그걸 제가 빼놓고 했네요. 하니까 이건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약에 리버스가 빠져 있는 경우, 여러분 그라디언트입니다. 리버스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시작으로 얘를 마지막으로 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시작색이 뭘까요? 밝은 색. 마지막이 뭘까요? 어두운 색이 되어지는 이런 모양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쵸? 그래야 하지만 만에 하나 여기에 리버스가 되어 있다고 해서 굳이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누르지 않고 이대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를 시작으로 얘를 끝낼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이니까 얘가 밝은 색, 얘가 어두운 색인데 리버스 되어 있으니 시작을 어두운 색, 마지막을 밝은 색으로 하자 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이 설명을 빼먹었군요. 죄송합니다. 이건요. 이렇게 하시면은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었으면 마지막에 정리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젠이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에 텍스트 레이어입니다. 타입 레이어를 선택해 보세요. 우리 어제 배웠던 레이어 스타일의 효과를 넣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녀석을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이젠이라는 타입 레이어를 우클릭하시면 제일 위에 뭐가 보이죠? 블렌딩 옵션. 이 블렌딩 옵션이 내가 선택한 레이어의 스타일 모양을 꾸며주기 위한 메뉴인 것이에요. 블렌딩 옵션입니다. 에 가주어서 제가 아까 말한 뭐냐면요, 여기가 움푹 들어간 글씨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움푹 들어갔으면 뭘까요? 안쪽에 그림자가 생길 수 있겠죠. 이너 섀도우입니다. 섀도우는 그림자인 것인데 이너 안쪽이 주어라인 것이에요. 자 보세요. 만에 하나 그냥 드롭 섀도우를 누르면요, 바깥쪽에 그림자인 것이에요. 그럼 공중에 떠 보이는 거죠.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디자인 중에서요, 요소 중에서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동그라미입니다. 평면이에요. 근데 이 평면은 내가 지금 입체감을 넣어주고 싶었답니다. 입체감에서의 만약에 그림자의 음영이 이쪽에 있답니다. 이렇게요. 그럼 뭘까요? 하나의 평면이 아닌 입체감을 줄 수 있겠죠. 이 그림자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그림자가 이렇게 그래서 있답니다. 그럼 밝은 곳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해가 밝은 빛이 여기에 있단 말 뜻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그림자의 요소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 어디 있는 거냐면요, 그림자가 이거 지워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그리거든요. 그림자 다시 그릴게요. 자, 이게 원이었고요. 음영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림자가 여기 있대요. 그럼 이 공은 지금 어때요? 떠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떠 있죠? 불안정한 거예요. 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헌데 만약에 그림자가 여기에 있답니다. 그럼 뭡니까? 바닥에 붙어 있다는 뜻이겠죠. 안정적인 거예요. 그림자가 없어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얘가 사차원 공간에 있는지 떠 있는지 바닥을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림자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간 내에서의 어느 대상체가 존재했었을 때에 대상체에 안정감을 주기 위한 요소 중 제1번 말은 뭐냐? 그림자인 겁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그 컴그 실기 때는 이런 사항은 묻지는 않겠죠. 하지만 앞으로 쭉 디자인할 때 필요했던 디자인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UI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 제거 보시면요,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공중에 떠 보이잖아요. 바깥쪽에 주니까요. 하지만 이 드롭 섀도우가 아니었던 이너 섀도우를 콩 넣어주면요, 안쪽에 움푹 들어간 모양처럼 공간감이 거꾸되어진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너무 깊은 것 같답니다. 그럼 조절할 수 있어야겠지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너 섀도우의 옵션 창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디스턴스가 지금 얼마냐? 5입니다. 5인 것을 저는요, 살짝 2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때요? 그림자가 낮아졌죠. 디스턴스는 거리감인 거예요. 그림자의 거리. 한데 너무 흐린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제일 마지막에 사이즈 보이실 겁니다. 이 사이즈는 번짐 크기예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뭡니까? 번져 보이는 거예요. 한데 난 번지기 싫어, 선명한 그림자 보고 싶었대, 사이즈를 0으로 해보세요. 하시면은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어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의 그림은 뭘까요? 파여졌는, 굉장히 얇게 파여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그림에 여기에 반원 형태의 타원을 만들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거 먼저 본 다음에 만드시겠습니까? 반원 형태의 타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쉐입이라고 하는 툴에 가 보시면요, 이게 라운드 사각형입니다. 둥근 사각형 도형 툴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데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라고 한다면 먼저 그림을 먼저 그려봅니다. 그려보니까 잘 나오는구나. 왜 나왔을까요? 지금 제 거 사각형의 둥근 정도 한번 보실래요? 라운드 된 정도 한번 보세요. 이 정도의 라운드 된 녀석이 내가 직사각형, 정사각형 할 때는 둥글게 안 되겠지만 높이를 내려보세요. 이렇게요. 분명 나오죠? 조그맣게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모양만, 크기에 관여하지 마시고요, 모양을 만드는 거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요만하게 만들면 괜찮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반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난 다음에 너무 적었다 라고 하시면요, 컨트롤 T 눌러서 늘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반원의 모양을 가졌니 안 가졌니가 중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반원을 가지면서 크기가 맞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원만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반원 먼저 만들어 보실래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다가 이제 위에 하이라이트 한 개를 찍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자, 이거 본 다음 따라 하세요. 원래 있던 이런 도형의 원형이 있겠죠. 이 원형 한 가지를 제가 복사할 겁니다. 이렇게요. 복사했죠? 하지만 많이 작게 할 거예요. 컨트롤 T를 이용해 주어서 작게 넣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이즈는 위에 올렸을 때를 가정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엔터를 꽝 쳐 주시고 난 다음에 위에는 하얀색, 아래는 투명색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디 선택할까요? 현재 이 레이어는 지금 면색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게 어디에 있나요? 오른쪽에 보시면 나왔던 요 레이어에 있는 것입니다. 도형이니까 우클릭, 블렌딩 옵션 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누르신 다음에 흰색만 쓸 거예요. 위에도 흰색, 아래도 흰색인데 위에는 투명도가 100%, 아래는 투명도가 0%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라디언트 컬러 색상 바에 들어가 주어서 왼쪽도 흰색, 오른쪽도 흰색인데 여기서 팁 하나 설명드립니다. 아니 꼭 두 가지만 운영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상할 수 있겠죠. 아니요,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에 3개, 4개의 색상을 올릴 수 있어요. 어디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클릭, 클릭, 클릭. 나 여기에 다른 색 넣겠습니다. 나 여기에 다른 색 넣겠습니다.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잘못 넣었어. 나 이 색을 없애고 싶었는데요. 여기에 컬러 바를 아래 당겨 내리시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저희는 흰색의 모든 것을 넣어 주었고요. 처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불투명이에요. 100. 이게 뭡니까? 완전 투명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0. 이런 식이겠죠. 흰색이 보이다가 완전 투명합니다. 이 말 뜻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시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넣었는데 왜 이러지? 파랑이 어디 있었지? 파랑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기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안 보이네요. 파랑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케이. 같은 레이어에 있어서. 잠시만요. 이유가 뭘까요? 겹쳐 보이는 거죠, 지금요. 아닌데? 잠시만요. 얘가 왜 파랑이 보이죠? 잠시만요. 이 색에서 이 색인데 바보 같았다. 왜냐하면 얘는 뭐죠? 얘 뭡니까 지금? 오버레이잖아요. 겹친 거잖아요. 원래 색깔이 뭐였었어요? 파랑이었잖아요. 파랑 위에 흰색에 투명 들어갔기 때문에 투명인 곳에 파랑이 보이는 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면색상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요거의 면색깔이 지금 뭡니까? 파랑이잖아요. 얘를 없애버리면 그쵸? 나오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올려볼게요. 이렇게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올려주면은 이제 보이죠. 그런데 우리 방향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위가 하얀색이고요. 아래가 투명색이니까 간단합니다. 어디입니까? 아까 봤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의 이 녀석의 순서 바꿀래? 누구 이용하시라고요? 리버스. 콕 눌러주시면 순서 바뀌죠. 바뀐 다음에 살짝 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놔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입니다. 하시면은 멀리서 봤을 때 물방울에 있는 모양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다. 이 말 뜻인 거죠. 자, 이걸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화를 안 눌렀네요. 지금 눌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상단 메뉴의 이미지에 가시면 어저스트먼트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시간 좀 남으면 해드리겠습니다 했던 보정에 대한 장이 다 여기에 있거든요. 자, 어저스트먼트라는 데 가시면 하단쯤에 뭐가 있느냐? 스레스홀드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좀 아래 있네요. 이거요. 다시 여기입니다. 이미지에 어저스먼트에 가시면 여기입니다. 스레스홀드 찾았습니까? 이 스레스홀드라는 것을 선택하시면요. 대화 상자 메뉴 창에 나오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흑백에 회색, 검정, 흰색 있는 것이 검정색 나온 것이 나오겠죠. 나는 그 중에서의 음영된 부분의 정도를 바꿔주고 싶었다 하시면요. 여기 아래쪽에 바를요. 왼쪽, 오른쪽 움직여 보세요. 덜하냐, 더하냐를 볼 수 있겠죠. 나옵니까? 적당선에서의 윤곽이 보일 만큼으로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나요? 그런 다음에 OK 눌러서 할 일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흰색이 필요한 겁니까? 검은색이 필요한 겁니까? 검은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검은색만 선택을 다 해줘서 가지고 오면 될 텐데 아니 얘를 어떻게 가져오냐고요? 우리가 배웠던 영역 중에서 하나 안 배운 게 있었어요. 빠른 선택이라고 하는 퀵 셀렉션이라는 곳을 누르고 계시면 아래쪽에 한 가지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 매직 완드라고 하는 것이 보일 거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완드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한 번쯤 해봤을걸요. 혹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영화에 빗대어 볼게요. 영화에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우리 반지의 제왕이 보시면요. 마법사 수염 긴 할아버지 나옵니다. 간달프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뭐죠? 지팡이잖아요. 그래서 마술 빌드인이요. 그쵸? 그게 뭐라고 합니까? 스태프라고 하죠. 스태프. 해리포터는 뭡니까? 마법사인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뭔가 봉이 있을 텐데 짧죠? 걔를 완드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메이플 스토리 게임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안 해봤어요? 해봤으면 좀 알았을 텐데. 마법사들의 게임상에서의 무기 보시면 대부분 다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긴 봉의 스태프, 짧은 봉의 완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매직 완드는 뭡니까? 마술봉이에요. 마술봉. 이 마술봉은 뭘까요? 정말 마술을 부리는데요. 이 툴을 선택해 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검정 부분 보이시죠? 검정 부분을 쿡 눌러보세요. 검정 부분만 선택해요. 그치요? 걔만 컨트롤 J로 분리해 보시면요. 이거 보이시나요? 뒤가 투명하고 검정색만 나와요. 자, 확인해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있었던 요거와 마지막에 백그라운드의 원본에 눈을 감겨 보세요. 둘 다를요. 그러면 검정 부분만 발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걔를 이동 툴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컨트롤 T 눌러서 이 이미지를 저희 4분의 1 정도 사이즈에 알맞게끔 줄여 넣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지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자, 이제 앤디 워홀이 쓰고 있는 현대 여러분들 그 아트 중에서의 이 기법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명령, 앞으로 많이 쓸 명령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요 레이어가 지금 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데 이 레이어에 있는 것만큼, 이 레이어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만큼의 영역을 재설정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요. 잘 봐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해당 레이어를 클릭해 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해당 레이어를 클릭하시면요. 내 영역 안에 있는 만큼에 대한 것을 보여줘요. 보여줍니까? 나옵니까? 나오죠? 그 나온 만큼 빈 레이어 한 개를 만들어서 깜빡깜빡 이고 있는 부분을 이 빈 레이어에다가 빨강색으로 채워볼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전경색에 있는 단추 눌러주어서 빨강색을 골라보시고요. 전경색을 빨강입니다. 그런 다음에 Alt 델리트로 채워보세요. 컨트롤 D를 해제해보세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 검정색 되어 있는 마이클 잭슨을 눈을 감겨보세요. 하나 나왔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아마 그냥 무턱대고 들어있으니까요. 제가 의미를 소개하면서 따라해 볼게요. 자, 제가 이번 거는요. 제 걸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세요. 따라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자, 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두 번째 원래 원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잭슨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죠. 온 다음에 검정과 흰색으로만 되어져 있는 이 자리에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여기에 레이어를 클릭을 하면 내 레이어의 영역만큼을 자동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잠시만 제 눈 감겨볼게요.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영역을 지정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다가 색상을 파란색을 넣을 건데 여기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빈 레이어 한 개를 만들어서 이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깜빡이는 부분만큼 나는 노란색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을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노란색의 색채를
깜빡이는 이 공간만큼 어디 레이어에다가 빈 레이어에다가 채워 넣어주겠다. Alt 델리트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다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잭슨입니다. 이 잭슨은 어떻게 가지고 왔나요? 여기에서 가지고 온 것이겠죠. 어떻게 가져왔죠? 여기에 있던 이 잭슨 이겁니다. 자, 검은색과 흰색 중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검은색이랍니다. 맞죠? 그러면 마술봉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서 검은 색깔을 쿵 찍으면 이 마술봉의 의미는 뭐냐면 마술봉은 내가 선택해준 자리의 색상과 똑같은 색상을 가지고 오세요라는 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눌렀기 때문에 이 자리와 똑같은 색상이 여기에 있습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혹여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마술봉을 이용해서 클릭을 했는데 지금처럼 여기에 있는 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 검정색이 선택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어져 있는 것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안 돼요. 얘는 되어 있는데 얘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단에서의 컨티뉴스라고 하는 버튼 때문에 그래요. 컨티뉴스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 드라마 쓸 때 드라마 끝나주면 뭐 나오죠? 계속 이어서 그죠? 이어진다 뭡니까? continue 계속합니다. to be continue 아니겠어요? 이 continuous는요 계속이 되어진다. 즉 내가 눌러준 자리에 연속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곳은 선택하겠지만 연결되지 않은 이런 곳은 선택하지 않겠다. 이게 continuous를 눌렀을 때 상황이에요. 하지만 continuous를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눌러준 것이 여기면 화면 전체에서의 같은 색깔은 다 가지고 온다. 이 말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continuous 체크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봉을 쿵 눌러서 검정색이잖아요. 지금요. 검정색만큼은 컨트롤 G로 해서 이렇게 분리를 지금 지은 거죠. 이렇게요. 그랬던 검정색만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그게 지금 이거인 거잖아요. 그치요? 다시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검정색 기본 레이어를 무슨 키를 누르서 클릭해야지 영역만큼 잡힌다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클릭을 빡 누르면요. 깜빡깜빡 내가 지정된 레이어만큼이 나올 것이고요. 잠시만 눈을 감겨보면 공간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깜빡이는 공간만큼 빈 레이어에다가 나는 파란색을 채우고 싶었다. 전경색의 파랑을 선택하시고서 이 영역만큼 이 빈 레이어 채우게 합니다. Alt 델리트. 이렇게요. 이렇게 네 가지라면 채워보시는 거예요. 해서 네 가지 한번 채워봅니다.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지정된 레이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세요. 지금 얘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렇죠? 원본이 뭐죠? 이 영역에서 가져왔다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이 없는 레이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싶은 거죠. 이걸 이동투 그렇죠? 컨트롤 D로 해제하시고 컨트롤 T로 그렇죠. 모든 문제가 없어요. 영역 지정과 선택에 대한 사항들을 지금 공부하시는 중인 거예요. 네.
가장 많은 지점은 레이어를 안 보시는 거거든요. 선택을 눌러주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맛을 보고 찍었습니다. 안 찍었어요. 원본이 어딨나요? 그 위에 가지고 검증 기준에 보완 다음에 나머지 동을 선택하시고서 그 다음에 얘를 복사, 컨트롤 G. 이 검정색만 복사할 거예요. 저기 있는 위에 두어져 있는 것은 흰색이 없어요. 검은색만 있는 거죠. 얘를 이동식으로 가지고 와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지금 흰색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흰색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좀 투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짧게 줄여주시고 사이즈에 맞춰서 하드인데 맞춰서 누르시고 자 이런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이제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서 저기 레이어를 꾹 눌러주시면 영이 잡히지 않아서 잠시만 눈 감고 보시면 그렇죠.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막 빨간색일 것이 많은데 그래서 난 빈 레이어 한 개를 만들어서 여기 빈 데에다가 빨간색을 넣으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컨트롤 D로 내시고 다시 검정색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른 게 있지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혹시 다 해보신 분은요 제가 하나의 과제를 드려볼게요. 거꾸로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옵션 사항이니까 자 거꾸로 한다는 말뜻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대상체였던 그림을 가져왔잖아요. 반대로 할 거예요. 흰색만 가져와 볼 겁니다. 자 작업을 하시던 분들은 작업을 하시고요. 자 이제 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의 원본의 그림에서 컨트롤 J로 복사합니다. 하나 나왔죠? 얘를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구분하기 위해서 트레스홀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뉴에 어저스트먼트 정의란 뜻이에요. 중간점 아래에 트레스홀드를 눌러서 검정과 흰색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정도 한 다음에 여기는 바닥에 흰색과 검은색이 붙어있는 이미지예요. 아까는 검정색에다가 빨강, 노랑, 초록을 담기 위해 했으니까 검정색을 가져왔지만 이번은 흰색만 가져올 거예요. 왼쪽에 있었던 마술봉 툴을 이용해 주어서 흰색을 눌러주는데 만약에 상단에 컨티뉴스를 체크한 다음에 제가 얘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디만 잡힐까요? 컨티뉴스 뜻이 뭡니까? 연속된다.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 얘랑 연속된 자리만 선택이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요.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아, 나 추가할래요 라는 것을 눌러서 영역 지원은 항상 얘 나오거든요. 눌러 추가합니다. 눌러서 얘 추가할래요? 얘 빼기능이에요. 얘 추가할래요? 얘 추가할래요? 막 추가해야 될 것을 한 방에 할 때는 어떻게 하자? 컨티뉴스의 연속적 이라는 것을 빼주시면 내가 눌러준 자리와 화면 전체에서 똑같은 색을 다 가져온다. 이렇게요. 다 가져오는 거예요. 얘를 컨트롤 J로 복사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다 찍어볼게요. 하얀색 지금 보이시나요? 하얀색만 남은 거예요. 그 하얀색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지금요. 컨트롤 T로 대략적으로 사이즈를 맞춰볼게요. 제가요. 딱은 안 맞네요. 대충 맞춰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요거잖아요. 잠깐 좀 위로 올릴게요. 여기에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내 영역 공간만큼을 보여줘요. 그리고 눈을 감겨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정됐다 말 뜻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빈 레이어 한 개를 만들어서 그냥 덮으면 안 되겠죠.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 만들어 주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죠. 이제 다시 레이어를 원본을 가지고 와서 위치한 다음에 다시 여기를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클릭. 공간 나오죠. 잠깐만 눈 감길게요. 빈 레이어,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에다가 또 하나의 색상을 넣어줍니다.
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해보신 거예요. 반대로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게 이런 작품인 거예요. 이런 거. 많죠. 그런 것들이.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시겠죠? 영역을 잡아주고 카피에 색상을 넣어주고 이거에 대한 툴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은 여기에 대한 사항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3교시에 대한 사항은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폴더 중에서 상위로 올라가시면요 1번에 초급이라고 하는 폴더로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좀 뒤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항들에 추가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사진의 보정 기술 중에서의 5번을 먼저 한번 불러와 볼게요. 불러와서 얘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어두운 사진 3번을 먼저 한번 불러와 보세요. 지금 3교시 때 설명하는 사항들은요 컴그 실기 내에서는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쓰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잘 쓰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포토샵을 기본적으로 이용하셨을 때 딴 데 가서 포토샵 썼는데 이것도 몰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두운 사진 3번을 가져와 볼 거고요. 나머지는 종료시켜 볼게요. 자, 가져왔는데 이 사진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핸드폰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성능이 우수해졌습니다. 뭐 아이폰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는 독일 제품인데 굉장히 성능이 좀 좋은 제품이 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사항이지만 아무리 좋은 카메라 렌즈라고 하더라도요 사람 눈 같진 않아요. 내가 봤던 그 밝기와 그 어둠의 부분과 그 색상만큼에 대한 같은 색상의 표현은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렌즈 하더라도요. 그러면 지금 아마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당시가 아마도요 지금 시절이라고 친다면 대략 한 저녁 6시 정도에서 한 6시 한 30분 정도였을까요? 어두워지기 직전이었는데 카메라로 찍게 되면요 어둡게 나와요.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두운 사진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밝게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보정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상단에 이미지에 가시면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어저스먼트는 거의 대부분 다 보정할 때 쓰는 기술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때 첫 번째 나와 있었던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에 눌러볼게요.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를 눌러주시면 두 가지의 바가 나오거든요. 이때 바에서의 브라이트니스는 뭐냐? 얘는요 밝기입니다. 우리 얼마 전 컨트롤 U라고 하는 색상 보정에서도요 라이트니스는 밝기 있었죠. 걔는 밝으면 하얘지는 건데요 얘는 그렇지 않아요. 색상 보정에 이용된 밝기다 보니까 자체에 된 색상을 이런 식으로 밝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술은요 밝기는 올려주되 어두운 사진을 밝게 할 때는 밝기는 올려주되 컨트라스트의 대비도라고 합니다. 얘는 살짝 내리는 것이 좋아요. 하시면 낮에 찍은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보정 기술 중 간단한 거 하나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요 오른쪽에 오토 누르셔도 괜찮아요.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전 거와 지금 거 두 개 비교해 볼까요? 이전 거예요, 이후 거예요. 컨트롤 Z 누르시면 이전 이후 왔다 갔다 하죠. 컨트롤 Z 이용하시면요 밝기의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첫 번째, 어두운 사진을 밝게 보정해주는 기술의 대표적인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진을 가져와 볼까요? 컨트롤 오픈에 O 눌러 주어서
두 번째 예제를 불러와 본다면 이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커브 조정이라고 하는 강과 산과 하늘이 있는 이미지, 세 가지 있는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커브 조정 4번입니다. 자, 어느 가을쯤 되려고 하는 풍경인 것 같아요. 가니까 와, 풍경이 기가 막히게 예뻤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여기에 있는 바위들은 갈색이고 나무는 초록초록한데 강물은 투명하게 하얗게 부서지고 있고 막 엄청 이뻤는데 카메라 찍고 보니까 그날의 그때 그 시간의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 감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이냐?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렌즈 하더라도요 사람 눈만큼의 정확한 색상 표현이 안 된다, 색이 바랜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한 색깔로, 파랑은 파랗고 하양은 하얗고 검정은 검정이고 갈색은 갈색이고 색상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여기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웨딩 사진 찍는 분들, 도앨범 찍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기능을 쓰세요. 어디에 쓰냐면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은 어저스트먼트라는 메뉴 안에서 거기 보시면 위에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컵스라는 게 있어요. 컵스, 커브라고 하죠. 커브스라고 하죠. 많이 쓰다 보니까 단축키가 있죠. 컨트롤 M이라고 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무슨 곡선 나오지 않나요? 이상한 곡선이요. 가운데에는 대각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요 뒤에 보시면 이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 그래프는 지금 보시는 이 배경 사진의, 이 사진의 컬러감에 대한 정도를 표시하는 건데, 얘까지 알려고 하면 색채학과 사진학을 공부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항들을 공통적인 방법으로 쓴다면, 자, 여기에 어둡죠, 밝죠, 어둡죠, 밝죠. 어두운 것은 어둡게, 밝은 건 밝게 라고 표현을 주면은 색상이 지금보다 한 50%는 삽니다.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나오는 대각선 보이시죠? 중에서 여기쯤에 있는 부분들을 살짝 아래로 땡겨 내리시면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곡선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살짝 내리세요. 살짝 내렸죠? 살짝 내려보고요, 다시 밝은 쪽에 이 정도 된 부분을 살짝 위로 올려서 S자로 만듭니다. 살짝 S예요. 이런 식으로요. S 모양이에요. 밝은 건 밝고 어두운 건 어둡게 이 컵을 넣어주면요, 색상은 살고 명암차가 대비가 커지는 거예요. 이 곡선은 사진에서의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목적에 100% 활용할 수 있어요. 모든 이미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OK를 빵 누르시면요, 아까와 비교해 보실래요? 컨트롤 Z 눌러서 비교해 보세요. 이전 이후 비교해 보세요. 색깔이 발에서 날아간 효과냐, 색상이 그대로 들어온 거냐, 두 개의 차이점 볼 수 있는 거예요. 선명해지죠, 색이요. 그쵸? 이 기능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웨딩 업체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 일반적인 스냅포토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이 기능을 써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팁 한 가지만 소개를 저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지인분들이 만약에 웨딩을 했다 하시면요, 웨딩 사진을 찍잖아요. 포토를요. 앨범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앨범에 보시면요, 그날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화사하게 이쁘게 나온 게 있어요. 뽀얗고 뽀사시하면서 굉장히 밝은데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바로 이 컨트롤 M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커브를 이용해 주어서 파랑은 파랗고 빨강은 빨갛게 만들어줘서 색상체를 분명히 주고 난 다음에 전 여기다 하나를 카피할 겁니다. 컨트롤 J를 카피할 거고 따라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컨트롤 J를 카피하고 난 다음에 두 개의 레이어의 겹침 방법을, 위에 블렌드라는 모드가 있어요. 이 블렌드에서 밝게 겹치겠다의 명령에 스크린 명령을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개가 밝아지죠. 겹쳤는데요. 이 위에 있는 게 지금 스크린으로 밝아진 것이거든요. 얘를 눈 감기면요, 원래 이미지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밝아진 이 이미지 녀석을요,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 뽀얗게 한 게 있었죠. 흐리게. 뭐였었죠? 필터에 블루어, 흐림 효과에 가우시안 블루어, 수치를 주어서 블루어를 주겠다 라는 명령을 줘서 해버리면 어때요? 몽환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주어서 그 사람들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얘가 있을 때 없을 때 보시면요. 없을 때 있을 때 다르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시면요. 꿈속에서 백마탄 기사를 만났어요. 그럴 때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자, 또 하나의 예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상태의 예제 중에서 비슷합니다만 커브 중에 또 한 가지 벚꽃 모양이 있을 겁니다. 같은 유형으로 만들 건데요. 커브 중 3번에서의 벚꽃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이제 지금 몇 월달이죠? 3월. 좀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벚꽃 필 시기 됩니다. 물론 이 코로나가 얼마큼 진정되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전 시기 때에 이 꽃이 필 때쯤 되면요. 각종 여러 친구들, 연인들끼리에서의 각종 장소에 여러분들 뭐 로컬 지역들을 가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때 봤던 벚꽃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도 맑고 이 벚꽃은 분홍빛이 나고 엄청 이뻤는데 찍어갖고 오시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컨트롤 M 커브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주어서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4분의 1 지점쯤 되는 곳은 내려주고 4분 3 지점 되는 곳은 올려주는 거죠. 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곡선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OK 누르시면 잘 모르겠지만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시면 분명히 압니다. 색이 발에 날아간 효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정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기술들 중에 간단한 보정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마 사진을 찍어봤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밝기에 대한 사항하고 색상에 대한 선명도에 대한 사항이 제일 많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각종 핸드폰 카메라 앱에 있는 필터에게 맡깁시다. 물론 필터를 쓰시면 이 기능들이 포함된 여러분들 기능들 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보정 기술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의 초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아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신체 보정할 때 쓰는 기술을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미안합니다. 우리 아까 어두운 사진에 3번 있었습니다. 아저씨 한 명 팔짱 끼신 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분을 불러갖고 와서 우리 밝기를 변경한 데 있었죠.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의 브라이트니스를 이용해 주어서 밝은 사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전 이후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정 기술은 아닙니다만 보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반명한판, 갑자기 명한판 사진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동네에 사진관들은 없어요. 요즘에 거의 없어요. 이런 시내 좀 나와줘야지 그래도 취업 사진입니다 라면서 찍어주잖아요. 근데 동네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찍어서 제출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없겠죠. 그럼 대부분 다 어떻게 많이 찍죠? 셀카로 찍죠. 찍고 난 다음에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굳이 그러진 말자는 겁니다. 만에 하나 마음에 들었던 취업용 아니면 어디 용도에 쓸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 지금처럼 배경이 있는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전신 사진이 명함이나 반명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면 왼쪽에는 크롭이라는 툴을 쓸 거예요. 왼쪽에 크롭입니다. 크롭. 여러분들은 거의 못 봤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필름 카메라가 다였죠.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필름 카메라를 쓰기 위해서는 동네에서는요 꼭 여러 개의 사진관들이 필름을 팔고 인화해 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 저 어렸을 때 가면요 필름을 전해주잖아요. 건네줬을 때 사장님이 무슨 커다란 기기에서 사진이 한 줄로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한 줄 쭉 나와요. 한 줄로요. 나오고 난 다음에 작두 아세요? 혹시요? 작두 같은 게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그게 크로퍼라고 하거든요. 걔에다가 올려온 다음에 쓱 올려온 다음에 쓱 자르는 게 있어요. 그게 크로퍼예요. 잘라주는 기계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크롭이라는 툴입니다. 이 툴을 이용하셔서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찍어주면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맞추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명한판, 반명한판 대부분 다 가로, 세로 비율이 있죠.
3대4 비율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럼 난 이 비율에 맞게끔 자르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요, 왼쪽 위에서의 사이즈 픽서라는 게 있습니다. 몇 곱하기 몇으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이때에 가로 3, 세로 4. 가로 세로의 레티오라고 하는 픽스된 비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3 곱하기 4 하시면요, 사이즈 정해줬던 비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비율이 유지돼요. 그래서 상자 보이시죠? 상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암판으로 이용할 정도의 얼굴로 가지고 오세요. 아저씨가 고개가 까딱 움직였네요. 그치요? 그럼 회전시키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이 되겠죠. 됐죠? 됐죠? 그런 다음에 엔터를 빵 오려내는 겁니다. 배경만 날려버리면 반명암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려면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잡아서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해 주어서 배경을 잡아요. 아이고, 이런. 대략적으로 접습니다. 아유, 잘 안되네요. 퀵 셀렉션이요. 해서 여기에서 뺄 부분과 넣을 부분들 우리 알잖아요. 자유형 라조를 이용해 주어서 뺄 부분과 넣어줄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합시다. 했다고 치죠.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얘만 발치하는 거죠. 아이고, 반대죠. 반대. 사람 부분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영역을 선택한 것은 사람일까요? 벽일까요? 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만 발치하고 싶었어. 그러면 영역을 반대로 뒤집어 주면 되겠죠. 어제 제가 보여주셨던 단축키에 보시면 선택 영역 반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I 하시면요, 지금 선택된 거 완전 정반대에 선택이 안 된 것만 잡아주는 거예요. 아까 벽이었잖아요. 지금은 사람만 잡을 거예요. 됩니까? 다시 한번. 자, 지금 제 거의 모양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제외한 벽만 잡았단 말이에요. 한데 우리는 사람만 발치해내서 배경을 하얀색 깔고 사람을 올려주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사람만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벽이 아닌 곳은 사람인 겁니다. 영역 선택된 영역을 반대로 반전시키는 거죠. 컨트롤 쉬프트 I 하시면 사람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 빈 레이어 한 개를 만들어서 하얀색으로 덮어버리고요. 하얀색을 사람 뒤로 가져오면은 만들 수 있겠죠. 물론 대충 했으니까 합성티 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크롭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주어서 사진을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를 보정할 때 쓰는 기술 중에 한 가지인데요,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해볼 건데 저희가 배웠던 기능들이 이용될 겁니다. 자, 컨트롤 오픈에 O 눌러주어서 3번입니다. 이미지 자르기 예제라고 하는 곳에 가세요. 초급 폴더 안에 있습니다. 초급 폴더 안에 이미지 자르기라는 예제로 들어가 봅시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어머? 이게 어디였죠?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2번에 이미지 변형 예제에 있네요. 이미지 변형 예제 2번 폴더입니다. 2번 폴더 이미지 변형 예제 폴더로 가주셔서 이분의 이름이 뭐죠? 이분의 이름이 최현숙? 김현숙? 예, 김현숙 씨. 항상 이분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제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저희는 두 가지를 나눠서 보정을 할 겁니다. 첫 번째 1번 신체 부위 중 한 부위만 늘려볼 거예요. 즉 일명 얘기하고 있는 팔등신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다리 길이만 늘려볼 거예요. 해서 다리 길이를 늘려주는 것은 현재 우리 배웠던 모든 기술들을 다 쓰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보기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살을 넣어주는 효과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리커파이라고 하는 필터를 쓸 거예요. 첫 번째,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보여줄 테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먼저 보셔야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분의 신체 중에서의 여기입니다. 허벅지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발목 위에까지의 이 부위를 늘려서 다리 길이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인 것이에요. 하면 어디에서 얼마큼 쓸 것이냐, 먼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볼까요?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나 여기 부위에서부터 여기 부위까지를 늘려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늘려줘 버리면 여기에 신발도 길어져 버리고 티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일정 부위만 늘리는 건데, 원래 세밀하게 할 때는요, 여기에 이 부분이 컨트롤 T를 눌러서 늘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여기 어때요? 무릎뼈도 늘어나겠죠. 티나기 때문에 원래 할 때 이렇게 안 해요. 원래는 티나지 않게끔 여기 이만큼을 늘려주는 거예요. 다시 또 티가 나지 않게끔 얘부터 얘까지만 늘려주는 기술을 쓰는데, 저는 약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만큼을 늘리겠다라고 판단해 줬다면은 영역 선택이라고 하는 마큐에 가져와서 네모 마큐를 지원한 다음에 이 부분만큼을 네모 마큐죠. 네모 영역 선택을 이용해서 이만큼을 잡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만큼을 잡은 다음에 얘를 늘려줄 계획인데, 얘가 이만큼 길이에서 이만큼을 늘려버리면 요만큼은 또 이만큼 내려가 있을 정상이잖아요. 하니까 걔를 먼저 합니다. 나는 요만큼에 대한 부위를 어떻게 늘려서 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 부분만큼을 컨트롤 J로 복사해서 발목입니다. 이 부분을 아래쪽 내릴 계획이에요. 이렇게요. 이만큼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이만큼이요. 이만큼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원본에 있는 이 사진 이미지에서 나는 공간을 이만큼을 잡아줄 거야. 이만큼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 J로 복사한 다음에 이 부분이죠. 얘를 컨트롤 T로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요. 이만큼의 부위를 늘려갑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늘어났어요. 이전과 이후 보여줄까요? 이전과 이후. 이게 이전, 이게 이후. 팔등스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쭉쭉쭉 나오겠죠.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